추워. 아! 예, 정말. 뉴욕. 우리들은 하고 헤어진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은. 안녕하세요, 준난 동추님. 오늘 게임 하지 말까봐. 저 오늘 진짜 금방 끌 거거든요. 아휴. 너무 춥다. 아니요, 저는 부산 살아서 눈 같은 건 안 와요. 그냥 제가 추위를 많이 탑니다. 밥 먹다가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냥 왔어요. 이따가 방종하고 나머지 먹고 자야지. 따뜻해요. 춥지 않아요, 부산은. 부산은 춥지가 않고 그냥 보고 싶으세요? 놀러 오세요. 낮에는 패딩 안 입어도 돼. 그냥 적당히 입으면 돼. 제가 지금 약간 감기 그게 있어가지고 눈이요? 나는 눈이란 걸 본 게 언젠지 모르겠다. I'm in the New York. 오랜만에 일을 했더니 사실 뭐 일할 것도 안 하긴 했는데 가서 오늘 교육 받았거든요. 근데 뭐 교육 받고 일 조금 하고 왔는데 이렇게 잠이 오면 어떡하냐. 오늘 끝나고 집에 와서 그냥 잠깐 누워 있었거든요. 집에 한 일찍 왔음. 한 6시 좀 넘어서 6시 반 이렇게 왔는데 딱 밥 먹고 안녕하세요 구구님. 딱 밥 먹고 방송 키면 되겠다 고 생각하자마자 잠들었어요. 그래서 9시인가 일어났어. 그래서 제가 글을 올렸죠, 카페에. 카페에 글을 올리고 또 잠들었어. 그래서 그냥 밥을 대충, 제가 초밥 먹고 싶어서 집에 초밥을 사왔거든요. 근데 다 못 먹었어. 다 먹고 오면 방송 너무 늦게 킬 것 같아서 그냥 껍데기만 덮어놓고 왔습니다. 이따가 방종하고 먹고 자려고. 먹고 소화 조금 시키고 바로 자야지. I'm in the New York. 내일은 8시? 늦어도 8시엔 일어나야 돼요.
늦어도 8시. 7시 반. 오늘은 아바타도 안 켤 거야. 금방 좀 떠들다 끌려고요. 약간 생존 신고하는 느낌으로다가 방송을 켜봤어요. 역시 백수일 때가 좋았다. 그쵸? 네. 어땠냐고요? 뭐 저는 뭐 교육받고 일은 얼마 안 했는데도 거기 갔는데 사람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빨렸나 봐. 부여? 나 부여는 가본 적 없어. 아, 수학여행 이런 걸로 가본 적 있는 듯? 그쵸? 부여가 아무래도 그지 그러니까 경주 가도 그래요. 근데 경주는 사람이 없진 않아. 사람 좀 많은데 경주 갔을 때 드는 생각이 건물이 진짜 낮다. 이거랑 약간 더울 때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햇빛이 머리 위로 바로 때려. 거기는 건물이 낮으니까 이렇게 막 건물 그림자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더울 때는 머리가 탈 것 같고 바람 많이 불 때는 바람 피할 곳도 없어요. 건물이 너무 낮아서 건물도 되게 띄엄띄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경주는 되게 뭐랄까 여러 번 가도 좋은 곳인 것 같아. 제가 안압지를 꼭 가보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아니고 한 1년? 1년쯤 된 것 같은데 안압지를 이제 갔었거든요. 밤에? 근데 진짜 예쁘더라고. 이렇게. 근데 거기 또 웃긴 썰이 있지. 네, 경주 갔다 온 썰.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물이 얼었다. 추워서 물이 얼었다라는 개념을 전혀 몰랐어.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 추우면 물이 얼지. 개념은 아는데 그걸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가니까 이제 안압지하고 뭐 첨성대하고 또 그 뭐 약간 궁터? 옛날에 이제 경주니까 신라 시대 왕궁의 터인가 뭐 그런 데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걷는데 옆에 경주 이런 데 놀러 오면 그 역사 해설자 선생님 이런 분 약간 섭외해가지고도 많이 다니시거든요, 단체로. 근데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는 거라 그런 거 없이 가니까 되게 많아. 그런 팀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막 설명해 주는 거 주워 듣고 따라다니고 싶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어디를 딱 갔는데 너무 반질반질한 거야. 거기가. 나는 그냥 대리석 같은 건 줄 알았어. 너무 반질반질해서 어머 저기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반질반질해? 이러면서 그 위에 나무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조명도 땅에 달아. 땅에 낮게 달고 그래서 조명이 그 반질반질한 그 판 주변에 조명이 있고 위에 나무가 있으니까 그 판 위에 나무가 정확히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반질반질한 돌이 있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와, 너무 신기하다. 저렇게까지 다 비칠 정도로 반질반질하다고? 진짜 약간 만화나 그런 영화 같은 거에서 보면 글로 퐁당 하고 들어가면은 새로운 세계가 있을 것만 같은 그 수준으로 비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이랬는데 같이 간 사람이 저거 물이 언 거야 이러는 거야. 저기가 원래 물이래. 거기가 원래 약간 얕은 물이고 겨울이라 추워서 얼은 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거짓말 하지 마 이랬어. 왜냐면 저한테 물은 바다 요 정도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제 바다 주변에 사니까. 근데 바다는 춥다고 얼지 않잖아. 나는 춥다고 그렇게 큰 물이 얼었다는 게 안 믿기는 거야. 그 TV로 봤죠. 뭐 빙어 이런 거 잡으면 강 뚫어가지고 얼은 거 뚫어가지고 막 잡고 하잖아. 근데 그게 내 개념 속에서 내 머릿속에 자리 잡은 개념 속에서 한강 다 봤죠. 꽁꽁 얼어붙은 한강위로 고양 걸어다닙니다. 이거 다 봤죠. 봤는데도 내가 내 눈으로 이걸 봐서 인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몰라, 다른 부산 사람들은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난 안 되더라고. 그래도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얼음인 것 같아. 맞아, 막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어느 곳은 약간 바람이 부니까 약간 일렁이고, 약간 겉으로 갈수록 얼어 있고, 약간 이게 그제서야 인지가 되는 거야. 그 말 들으니까. 그래서 대박이다. 모르고 그 위에 걸어가면 어쩔 뻔했어, 진짜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나는 지성인이잖아. 사회 지성인이니까 그런 데를 들어갈 생각을 안 하지. 만약에 그 돌판이라고 생각했어도 거기 그 위에 걸어 다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궁터고 다 유적지인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로만 다녀야지. 저는 웬만하면 잔디도 진짜 안 밟는 사람이거든요. 사람 길로만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주 가서 처음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내 눈으로 그렇게 가까이에서 무언가 얼어있는 그렇게 넓은 물을 본 거 그때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안압지를 가니까 안압지도 똑같은 거야. 안압지도 거기가 물이거든요. 이제 그거 보고 다음으로 안압지 갔어. 그러니까 그러네, 물이 얼었네. 어머, 여기 다 얼어있네 이러면서. 근데 예쁘더라고요. 약간 또 가고 싶은 곳이었어. 경주 살면 안압지 들어가는데 공짜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경주에 살고 싶다는 생각 그때 처음 해봤어요. 경주에 살면 이런 데를 맨날 구경 올 수 있다고? 특 오면 절대 구경 안 함. 그냥 부산 외지 사람이라서 여기로 이사 오면 맨날 갈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뿐.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예뻤어요. 거기서 10원빵 먹어보고 10원빵 먹어보고 그러고 이제 뭐 그리고 거기 가서 거기가 이제 관광지잖아. 첨성대 그 주변에 거기 무슨 쌈밥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쌈밥집 들어갔는데 진짜 우리 눈 뜨고 코 베일 뻔했다니까. 쌈밥을 시켰는데 자꾸 우리 보고 불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괜찮았어. 왜냐면 그 쌈밥 자체에도 밑반찬으로 고기가 나온다고 적혀 있어가지고. 아, 물 맛있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자꾸 먹어야 돼. 떡갈비였다. 떡갈비 기억났어. 불고기가 아니고 떡갈비였어. 자꾸 떡갈비를 추가해야 된대. 내가 응? 저뭔 말이지? 떡갈비를 준다는 소린 그냥 준다는 소린가? 그러니까 너무 뭔 말인지 아시죠? 메뉴를 더 시킬 때도 돈을 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 관광객이라서 그냥 준다는 얘기인가? 엥? 이러면서 근데 계속 너무 약간 강요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 떡갈비를 추가하라는 것처럼. 그래서 괜찮다 그랬어. 그러니까 약간 불친절해지시더라고. 진짜 사 먹을 뻔했. 그냥 달라고 할 뻔했다니까요. 돈 드는 건지 몰랐어.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경주 이런 놀러 가가지고. 근데 맛은 있었어요. 제가 쌈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집 바로 앞에 쌈밥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 쌈밥집을 일주일에 한 세 번씩 가. 진짜 짜증나. 아니 아무리 내가 쌈밥을 좋아해도
일주일에 3번씩 가가지고 먹는 건 좀 그렇잖아. 그리고 그렇다고 막 밑반찬 고기를 추가해주지도 않음. 그러니까 한 번씩 가면 추가를 해주는데 일주일에 뭐 3번, 4번 이렇게 가니까 갈 때마다 추가를 안 해줘. 그냥 풀이랑 밥이랑 먹고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좋아했어요. 저는 뭐 원래 쌈밥 약간 그런 싸먹는 걸 좋아한다기보단 그냥 아시죠? 나는 그 다시마도 좋아. 쌈밥집 가면 다시마 주잖아. 다시마도 좋아하고 양배추도 좋아하고 이래서 그거 2개만 있어도 밥을 다 뚝딱 먹을 수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에 4번은 심하잖아. 3번, 4번. 그래가지고 이제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거부할 수 없는 나의 마력은 루시퍼. 거부를 했죠. 아빠한테. 그럼 아빠가 싫어해. 그때는 또 많이 어렸어가지고 한 중고등학생 이랬거든요. 어렸어가지고 거부하면 아버지가 약간 급강압적으로 바뀌세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몇 번 일주일에 한 번은 끌려가지고 안 먹는다고 찡찡대고 그랬어. 근데 그렇게 먹었는데도 아직도 쌈밥은 맛있어. 왜냐면 이제 가면 반찬이 뭐 많으니까 약간 이거 질린다 싶으면 다른 거 먹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쌈밥은 괜찮아.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싶어. 아, 코가 약간 막히니까 이거 물을 좀 잘 먹어줘야 돼. 너무 추워가지고 저 입 볼락볼락볼락 거리는 애랑 저 똑같이 있어요. 지금 담요 목 끝까지 둘러매고 지금 추워가지고 코코아는 없지만 살아가는 이유라 말하고 어쨌든 뭐 어때요? 제 경주 썰이 재밌으셨나요? 뭐 부여 이런 데는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 현장 학습 뭐라고 하지? 수학여행 이런 걸로 가잖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디 뭐 유적지나 뭐 이런 데 가면 거기 돌에 박혀 있는 글자 다 읽고 와요. 뭔지 아시죠? 그 이제 뭐 어디 뭐 유적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앞에 돌 이런 데다가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 이 유적에는 아니면 뭐 이 장소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돌판에 다 박아 놓잖아. 나는 그걸 다 읽어야 직성이 풀려. 너무 궁금하고 제가 원래 또 역사 과목 자체를 좋아해 가지고 또 약간 혼자 연관성을 지워보면서 어 그랬으려나? 약간 뭐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수학여행을 딱 사춘기가 올 때 가잖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제일 중요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아직도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그렇게 어쨌든 돈 주고 가는 거고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이랑 가는 건데 그 경험 친구들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그 경험을 그렇게 좀 낭비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하고 온 게 조금 아쉬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가고 싶어도 귀찮아서라도 못 가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부여 부여도 아마 갔을 거고 제 기억에는 부여 뭐 주변의 것들 많이 갔지. 천마총 뭐 이런 거. 천마총은 나만에 없나? 뭐 그런 거 뭐 무덤 이런 데 많이 갔어.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갔을 땐 제가 얼마나 심했는 줄 아세요? 그 중2병이.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춘기가 정통으로 온 스타일은 아니었음. 딱히 막 반항한다거나 남들이 뭐 약간 뭐 튀어야 된다거나 역사 동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역사 중요하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도 그 나이 땐 다 그런 게 오잖아. 친구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나는 예뻐 보이고 싶은 거야. 제가 그때도 그 안경 도수가 굉장히 높은 걸 꼈거든요. 중학생 때. 그러니까 내가 안경을 쓰면 눈이 반만해져. 원래 눈보다. 제가 막 제가 약간 눈이 조금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작거나 뭐 그러진 않아. 조금 큰 편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안경을 벗으면 다 깜짝깜짝 놀랬어. 평소에 보던 눈이랑 다르니까 안경이 뱅글뱅글 안경이니까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내가 예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눈이 항상 작은 애가 안경을 벗으니까 눈이 크니까 애들이 신기해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안경을 벗으면 내가 예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아빠가 렌즈를 절대 안 사주는 거야. 사주시겠냐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귀 뚫었다가 개같이 혼나고 귀 바로 뺐는데 렌즈를 사주시겠냐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안경을 벗고 댕겼어. 근데 제가 눈이 너무 나빴어가지고 안경 벗고 댕기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풍경이랑 그것들 다 놓치고 왔다니까 그때 그 좋은 정보랑 그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역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루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야. 역사 자체가 지루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고 그거는 애초에 배울 때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나이 때 있잖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나마 나음.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까지도 선생님이 좋아야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 선생님이랑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거나 뭐 뭔가 트러블이 있었다. 이러면 그 과목의 선생님을 투영하면서 그 과목을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좋은 선생님한테 뭔가를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해. 저는 이제 학원 역사 선생님이 제가 종합학원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선생님이 굉장히 역사를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뭘 배웠냐면 조선시대 뭐 이런 걸 배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선생님이 역사 가르쳐 주실 때 그냥 역사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 역사와 약간 연결된 썰들 그런 거를 막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냥 그 역사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그 부분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 외에 흥미로운 것들을 이제 막 알려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막 되게 재밌게 들었어. 역사 수업을 되게 재밌게 듣고 저는 그래서 아직도 그 암기해야 되는 것들을 암기를 못해요. 왜냐면 안 했거든. 막 흥수아이 이런 거 있잖아. 그 어느 시대 던 거지 기억 안 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조선시대 그걸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세종대왕이 왜 그렇게 세종대왕이 왜 그렇게 나라를 평탄하게 운영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태정태세 문단세잖아. 세종대왕 아버지께서 굉장히 폭군이셨잖아요. 그 뭐 근데 저는 뭐 그게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 태조 태 이제 다 까먹었죠? 아마 태조가 아버지 맞으시죠? 세종대왕이 아버지 맞으시죠? 내 기억엔 그런데 이제 왕이 되실 때 태조님께서 왕이 되실 때 굉장히 피를 많이 보고 왕이 되셨잖아. 그리고 이제 그때는 나라 초반이니까 조선 초반이니까 아무래도 그 분파라 그래야 되나? 남인, 서인 뭐 이런 게 후기만큼 세분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 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왕권을 이끄시다 보니까 세종까지 그게 편안하게 내려왔다 이거야. 왕권이 강화된 그게. 그래서 세종이 좀 그런 문화적으로 굉장히 떨칠 수 있었다. 약간 이런 식의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에 간 거지. 그 고등학교에 가서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거야. 세종대왕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왜냐면 다들 너무 조용하고 제가 자랑하고 싶었던 거 아니고 그 얘기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니? 그럼 나는 기억이 안 나. 내가 그 생각을 어디서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 그냥 그걸 들었던 기억이 나서 얘기한 건데 너가 직접 생각해낸 거야? 이러면서 나를 약간 역사 천재로 보기 시작하는 거임.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그렇다 했어요. 제 머릿속에 나왔다고 했음. 근데 갈수록 약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죠. 아닌데. 내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 내가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더라? 이러면서 나중에 선생님한테 고백하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저를 보실 때마다 지어주시는 그 역사 천재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왜냐면 제가 원래 발표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선생님이 누가 이런 걸 했죠? 이러면은 제가 그냥 속삭였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랬는데 갑자기 누구냐면서 어떻게 알았냐면서 그거를 한 몇 번 했어요. 전 그 얘기하기 전에 그 선생님이 나를 되게 역사 천재로 본 거지. 그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인데 뭐랄까 나도 약간 중2병 이런 게 오래 간 거 아닐까? 그냥 말 안 해도 되는데 꼭 그 조용한 순간에 속삭여야 했을까? 주목을 받고 싶었던 거지.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어쨌든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전 역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나한테 역사는 약간 국밥 과목. 웬만큼 암기가 엄청 심하게 나오는 거 아닌 이상 웬만하면 점수도 잘 받고 저는 저는 한국사를 수능에서도 쳤거든요. 그래서 수능도 1등급 나오고 한능검도 바로 그거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진짜 까먹었어. 여러분도 한번 공부하면은 꾸준히 복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다 까먹고 태정태세 문단세 이거 하고 있잖아. 세종 아빠가 태조인 것도 겨우 생각해내고. 딴딴딴. 뭐 하다가 갑자기 역사 얘기까지 했냐? 역사. 10시 40분이네. 그래도 혼자 잘 떠들었다, 그쵸? 완전 혼자는 아니지만. 스케줄을 짜볼까요? 네, 이번 주는 조금 전체적으로 짤방이랑 휴방을 좀 하고 짤방하고 휴방하고 뜬뜬 아무래도 이제 또 일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나의 워크스페 이게 아니고
이게 뭔 일이람. 왜 삭제했지? 짤뱅, 짤빵. 재채기 할 것 같다. 오늘은 10시에 킨 걸로 하고요. 내일은 8시. 내일 뭐 하지? 내일 데이브드 다이브 하자. 너무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수요일은 휴방. 제 생각엔 일요일에 휴방하려 했는데 그게 아니고 토요일에 휴방을 하고요. 동생이 토요일에 가가지고 일요일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하고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이날은 8시는 모르겠고 9시에는 킬 수 있어요. 그리고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그리고 방종은 무조건 12시에서 1시 안에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게 스케줄이 맨날 아니고 가끔 바뀌는데 진짜 빨리 가야 될 때는 막 아침에 가야 돼. 새벽에 일어나서 출발해야 돼. 그래가지고 12시, 1시에는 방종을 할 것 같고요. 금요일은 8시 이거 하고 리멀드를 일요일에 합시다. 내가 일요일에 언제 부산에 올지 모르겠다. 넉넉하게. 리멀드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식이면. 리멀드는 좀 방송을 길게 할 수 있는 날에 할게요. 이렇게 일단은 뭐 이런 정도? 방송 이거는 뭐 그냥 대충 보시고 제가 피곤하고 이러면은 게임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처럼. 근데 그 대충 보시고 이 방송 시작하는 시간은 제가 오늘처럼 잠들지 않는 이상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방송 시간을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 일정 벌써 26년 1월 4주차요. 4주차야? 4주차죠. 4주차네. 4주차 일정. 데이브드 다이버를 제가 과연 끝을 낼 수 있을까요? 나 요즘에 진짜로 그거 하고 싶어. 응? 그거 스토리 애니멀 파크 스토리 같은 거. 오늘은 사실 일하러 가서 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업무 강도가 얼마나 센지 몰라. 오늘은 거의 교육받고 뭐 이랬어가지고 조금 두려운걸요. 내일 가봐야 이제 내일이 진짜로 본격. 내 소식 봤어?
뭐 없네? 저번에 제가 이거 막 누르다가 카페를 눌러야 되는데 메일을 누른 거야. 저는 나에게 쓰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에게 쓰기 하면 내 이름이 나와. 네, 내 이름 그때 그래서 다시 보기를 못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 편집해놨어. 뭔지 아시죠? 내 이름 나온 부분. 그리고 그 뭐야? 제가 곧 피스타치오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뭔 말인지 아시죠? 곧 두바이 쫀득 쿠키를 만들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얘기. 추워. 뚜쫑크. 내 동생 아는 사람이 그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서 뚜쫑쿠를 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가서 너 친구 거 사 먹어보고 내가 만든 거랑 그 친구가 만든 거랑 뭐가 더 맛있는지 얘기해줘.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러면 그 언니한테 가서 뭐라 그래? 이러는 거야. 그 언니한테 가서는 우리 언니가 만든 게 더 맛있네. 이래? 이러면 내가 사이콘가? 그냥 말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동생한테 그래서 내게 더 맛있으면 나한테 와서 우리 언니 게 더 맛있네. 이렇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걸 그 친구한테 가서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 뭐지? 이상한 애네. 당연히 내가 만든 게 더 맛있지. 엄마가 뭐야 엄마가래. 맞아. 엄마가 내가 만든 두바이 쫀득쿠키 먹었대. 근데 엄마가 갑자기 그 뭐랄까 저희 어머니가 T시거든요. 그러니까 F라고 하시긴 하는데 당신 스스로께서는 이제 F시래요. 이제 F 호소인이야. 근데 나는 그 엄마가 절대 F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무조건 T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엄마가 그 두바이 쫀득쿠키를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진짜? 이랬는데 이제 엄마가 갑자기 그 안에 재료를 분석하는 거임. 나는 엥? 나는 진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 엄마 그 안에 들은 카다이프 그게 무슨 현미 튀긴 것 같은 그런 식감이 나더래. 그리고 나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케네니님. 진짜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 그냥 잘 만들었더라 뭐 맛있더라 뭐 이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 안에 재료를 분석하면서 뭐 현미 튀긴 것 같은 그런 맛이 나더라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현미 튀긴 걸 먹어본 적도 없어가지고 그게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고 저희 어머니는 스스로 F라고 하시죠. 근데 세상에 어떤 F가 내가 딸이 만든 두바이 쫀득쿠키 먹은 다음에 그 안에 카다이프랑 비슷한 식감의 음식을 찾아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엄마 F 호수인 맞죠? 아! 아! 무섭다고요? T야 T. 그니까 T야. 자 지금 약간 감기 그게 있어가지고 기침을 좀 했습니다.
진화했냐고요? 바닥몬 진화 빰빰빰빰빰빰 빠밤 위위위 빰빰빰빰빰빰 빰빰빰 둔둔 엔젤몬 계신 저에게 진화를 언급하셨잖아요. 아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아니고 그냥 계속 떠들고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진화 그래가지고 저는 가끔 어머니가 좀 힘들어요. 뭐라고 대답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엄마가 하는 말에 엥? 약간 약간 갑자기 갑분싸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셔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못 살았어요. 아버지랑만 살았고 아직도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제가 엄마랑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지 모르시거든요. 어, 아버지가 싫어하셔. 엄마랑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걸. 그러니까 이제 아예 모르시는지 뭐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또 그렇게 막 나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막 섬세하거나 이렇게 눈썰미가 있으신 편은 아니어가지고 제 생각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는 그 뭐랄까 저희 아버지가 다정하신 스타일이 아니에요. 완전 전형적인 그 경상도 남자 아버지 스타일이시거든요. 그 약간 권위적이시고. 그러니까 난 자라면서 그런 뭐랄까 그런 스윗한 걱정이나 뭔가 이런 관심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 자라면서. 그래가지고 엄마가 약간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게 있겠죠. 어렸을 때 우리를 못 키웠으니까 우리가 다 컸는데도 약간 애기들 대하듯이 하는 게 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훈수라고 하기 좀 그렇지. 어머니가 해주신 조언인데 그걸 해. 얼마 전에도 그 여권을 만들러 갔는데 제가 이제 거기 뭘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손을 그냥 확인 버튼을 이게 터치해야 이제 그 동작이 마무리되는 거잖아. 내가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뒤로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르고 확인하라 그래서 확인을 두세 번 하고 있었어. 왜냐면 중요한 정보니까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손을 떼야지 이러는 거야. 나 진짜 뭐랄까 그거 듣고 뭐지? 나를 한 5살짜리로 아는 건가? 이러면 하루야 손을 떼야지 이러는 거야. 나 진짜로 너무 어려웠다니까. 이제 막 저는 또 낯을 되게 심하게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라다 보니까 엄마를 오랫동안 못 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도 낯을 가렸어요. 초반에는 엄마가 되게 어렵고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진짜 낯을 심하게 가려요. 지금 방송이라서 그냥 이렇게 허물없이 시청자분들한테 하는 거지. 실제로 만나면 말도 못 붙일걸요. 근데 그래서 엄마한테도 이제 낯을 가렸단 말이야. 솔직히 지금도 뭐랄까 그런 애견 지금도 그런 어머니의 약간 섬세한 터치나 섬세한 그런 관심 이런 거 받을 때 되게 힘들어. 난 진짜로.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이 얘기를 했다. 동생인데 나랑 같이 컸으니까 이렇게 막 엄마가 그렇게 할 때마다 나 진짜 너무 힘들다. 나는 그게 너무 안 익숙하고 나는 그게 너무 안 익숙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엄마한테 그걸 얘기하기 어려운 거야. 뭔가 어머니가 너무 상처받으실 것 같은 거지. 내가 어머니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내가 힘들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머니가 약간 상처받을까 봐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사실 아빠한테도 말 못 하죠. 왜냐면 아빠한테 아빠 아빠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 나 너무 힘들어. 이러면은 더 큰 화를 입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데 엄마한테는 약간 반대지. 엄마가 상처를 너무 받을까 봐 내가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진짜 많아요. 약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어디 뭐 식당 이런 데 갔어. 그러면은 내가 뭘 먹을라 그래. 그러면 그게 뭔지 설명해 주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건 누가 봐도 상추야. 누가 봐도 상추고 저건 누가 봐도 고추야. 근데 아까 가끔 그런 걸 약간 생소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설명해 줘. 근데 나는 알아. 그게 뭔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한 몇 년째 딜레마임. 사실 어머니랑 안녕하세요 아두니님. 제가 말도 뭐 어머니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냥 엄마 엄마 하거든요. 엄마랑 이제 이렇게 허물 없이 지낸 지도 오래됐어. 성인 되고 나서는 뭐 쭉 그랬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경험이 진짜 중요한 거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보면 약간 가정의 분위기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보면 친가랑 외가랑 분위기가 엄청 다르단 말이죠. 그런 그런 여러 가지 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어. 난 이게 갑자기 왜 했지? 아 엄마가 티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말은 T처럼 하시는데 행동이 F임. 그래서 그래 오씨 가끔 진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일이 자주 생겨요. 저는 F예요. 저는 F입니다. 근데 나는 내가 공감 가능한 선 안에서 F임. 저는 진짜 개인주의적이거든요. 저 완전 이기적이거든요. 네, 저 F예요. 내가 공감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 못 해. 저는 진짜 맨날 맨날 울어요. 그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랑 뭐 이런 거 웹툰 이런 거 보면서 저 진짜 역대급 영지 설계사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 제가 언제 그랬어요? 다른 데서 그런 말 들어오시고 저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겐지는 나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말함. 웃긴다 진짜. 농담 저는 F 중에서도 극극 F. 근데 저 고등학생 때 담임 선생님이 결혼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1학년이랑 고등학교 1학년이랑 3학년이랑 담임 선생님이 같은 분이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반 친구들이랑 다 같이 그 축가 무대를 했어. 근데 이제 겁나 울었지. 그거 하면서. 뭘 나를 케어해. 저는 진짜 개찐 따여가지고 선생님이 케어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었음. 그 케어도 약간 그래 보여. 케어도 약간 그런 두드러지는 애들이 받는 거지. 성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두드러지는 애들이 그러는 거지. 저처럼 약간 찐따인 애들은 선생님이 내 존재를 잘 몰라.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 친구 아시죠? 리나링. 리나링이랑 저랑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오직 공부순이라고? 아 그래? 근데 우리는 학교 분위기가 좀 자유로웠어.
네네네. 맞아요. 목소리 좋으심. 캡처해서 보내줘야 돼. 그러면 그 친구는 약간 놀리는 맛이 좋은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만나면 오 목소리 좋은 리나리 이러면은 아니야. 아 생각만 해도 개웃기네. 아니야 이러면서 그 손방망이 같은 주먹으로 나를 이렇게 푸슉푸슉푸슉푸슉 팡팡팡팡도 아님 푸슉푸슉푸슉푸슉 이렇게 때리거든요. 아니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약간 저한테는 벌써 청초함? 그냥 부정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친구는 약간 아웃스탠딩한 스타일이었어.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리나링 친구 약간 요런 느낌이었습니다. 항상. 고등학교, 중학교도 그렇지만 고등학교는 이제 교과목 선생님이 수업마다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잘 눈에 안 띄니까 약간 근데 이제 저는 리나링이랑 다른 반이어도 이제 뭐 곧잘 놀러 다니고 그 밥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이랬거든요. 고등학교 나오셨나 봐요? 미친 거 아니야? 제 때는 고등학교 안 나오면 그 진짜 쉽지 않은 스타일인 거예요. 제 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시절에는 고등학교 안 나오면 진짜 문제가 있는 요즘도인데요. 요즘은 뭐 자퇴 많이 하더라. 근데 제 시절에는 진짜 자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니까요.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던데. 그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안 됐어. 대학교 가려고 자퇴하고 이런 거 말이 안 됐어. 뭔 내 시절이면 30년 전이야. 내가 설령 89년생이어도 30년 전이면은 잼민이거든요. 딴나란 딴. 뭐 89년생 확인이에요. 89년생 아닙니다. 인정 안 했어요. 89년생이어도라고 했다. 아 어차피 나 눈 크게 떠도 여러분들은 모르시네.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선생님 결혼식에서 엄청 울었다는 이야기. 나는 남의 결혼식 가면 맨날 울거든. 그게 F고 F지 그러면 그게 어떻게 T입니까? 저는 진짜 저는 하는 짓은 진짜 개개인이에요. 성격이 약간 테토 같아서 그렇지 하는 짓은 진짜 아 부럽다 나는 언제 라는 마인드보다 저는 거기서 항상 울어요. 그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거기서 무조건 약간 뭐랄까 그 가정에서 떠나는 느낌? 도대체 왜 우는 거임? 그냥 뭐랄까 약간 그 가정에서 방종할 때도 울 듯? 방종할 땐 안 울어. 내일도 방송할 거니까. 마지막 방종이면 울겠지. 근데 내일도 방송할 거니까 방종할 땐 안 울고요. 저는 그냥 드라마에서 모르는 사람이 결혼하는 거 봐도 그 부분에 전 울어요. 뭐랄까 부모님도 약간 딸랭구 아들랭구를 약간 보내는 느낌? 가정이 완벽히 분리되는 느낌? 그때? 스타즈밸리 할 땐 결혼했지. 그때는 뭐 결혼해도 뭐 인사 같은 거 안 하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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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저는 F입니다. 저는 눈물이 정말 정말 많고요. 눈물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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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근데 약간 나이 들면서 좀 적어진 것 같기도 함. 근데 어제도 웹툰 보면서 조록조록 울어가지고 역대급 영지 설계에서 완결 나는 거 보고 너무 슬픈 거야. 아, 내가 또 어떻게 이런 웹툰을 또 볼 수 있을까? 이러면서 우는 거나 울먹이는 거 본 적이 없다고요? 내가 말했죠. 방송에서는 충분히 숨길 수가 있어. 방송에서는 우는 걸 숨길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뭐야 티를 내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거지. 방송에서 우리 사이에 손생이 있다고 미안하지만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우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저는 제가 우는 게 진짜 싫은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뭐야 특히 아빠랑 얘기할 때 나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다 얘기하고 싶어. 아빠한테나 뭐 상대방한테. 근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 그 호흡이 딸리기 시작하면서 말을 못해요. 내 머릿속에 하고 싶은 말은 100가지 있어도 호흡이 딸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두세 가지도 못해. 나는 내가 말할 때 우는 게 굉장히 싫어해. 굉장히 나는 내가 우는 게 싫어.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호르몬처럼 내가 뭐 에스트로겐 내뿜어 한다고 에스트로겐 나오지 않잖아요. 에스트로겐이 막 나오는 시기가 있잖아. 나오는 시기여도 맞아. 목도 막히고 나오는 시기여도 난 애견으로 살기 싫다. 테스토스테론을 내뿜도록 해라. 뭐 이런다고 그게 제어가 안 되잖아. 눈물도 똑같아.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야. 내가 눈물을 무기로 삼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님. 내가 um으로써 눈물을 흘림으로써 뭐 동정심을 탁툭하면 태도를 낼 수 있다고? 예? 내가 눈물을 흘림으로써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그러고 싶은 게 아니야. 나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다 하고 싶어. 근데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해요? 눈물이 나오는 걸. 맞잖아. 나는 내가 우는 게 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송에서조차 그거를 들키고 싶지 않아. 저는 말씀드렸지만 그 숲장마 할 때도 그렇고 숲장마 엔딩 때도 울었고요. 제가 운다고 보호 본능이 자극되진 않아요. 왠지 알아? 우리 아빠는 내가 우는 거 보면 꼴배기 싫으니까 들어가라고 함. 내가 아빠랑 얘기하다 울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또 우나? 이러면서 꼴배기 싫으니까 들어가라! 이러면 이러고 이제 들어가서 또 울지.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울면은 이제 아버지도 마음이 풀려가지고 진정을 시키시잖아. 저희 아버지는 그러지 않거든요. 키 작은 애가 울면 되게 귀엽던데? 그거는 키 작은 예쁜 애가 울었을 때 그런 거야. 에? 됐고! 내가 숲장마 할 때랑 산나비 할 때도 나 혼자 뒤에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렸음. 근데 아무도 모르게 흘렸을 뿐. 최대한 감정이입하지 않으면서. 아마 방송 안 하고 나 혼자 했으면 리지 리즈인가 기억 안 나는데 화이트 가든 걔 죽을 때 이제 한 5분 동안 나 혼자 광광 울다가 엔딩 봤을걸? 근데 방송하니까 이악 물고 눈물 참다가 눈물 도로록 혼자 흘리고 이제 아 끝났네 이러고 이제 끝낸 거거든요. 진짜 눈물이 방송에서 티가 나려면 그냥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기 시작해야 함. 거의 막 뭔지 아시죠? 눈물이 도로록 도로록 수준이 아니고 무서운 광고 나온다고요? 까비. 그냥 눈물이 도로록 도로록이 아니고 눈물이 줄줄줄줄 나오면서 게임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딱 닦는 수준이 돼야 그 눈이 방송에서 티가 난다고요. 숨이 이렇게 안 쉬면은 나 진짜 호흡 곤란해서 죽을 것 같다. 약간 그 수준이 돼야 돼요. 방송에서 티가 나려면. 아시죠? 저도 과몰입하면 충분히 웁니다. 안 할 뿐. 그런 게임이 있을까? 아니, 도라에몽 말고 다음에 헝거 게임 보자. 어디더라? 쿠팡 플레이인가 어디에 헝거 게임이 다 올라와 있던데? 왓 왓챠인가? 제가 헝거 게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실 책으로 소설이 더 재밌다고 하던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글자랑 조금 멀어져가지고 그 영화만 한 6번 정도 봤어요. 헝거 게임이 여러 개잖아, 시리즈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6번인가 봤어. 나 그걸 또 보려고. 이제 다음에 하루 날 잡아가지고 헝거 게임 같이 보는 날 이래가지고 이제. 근데 아시죠? 이제 헝거 게임은 그 따로 보게 해야 되는 거. 각자 각자 봐야 돼. 네. 날복 날복. 개 재밌겠다. 근데 결국 헝거 게임도 보면 알지만 지들이 룰 마음대로 바꾸잖아. 그 시즌 제일 첫 번째 헝거 게임 그 뭐야 그 불의 게임인가 제일 첫 번째 거 불의 게임 아닌가? 제일 첫 번째 거 보면은 어? 뭐 자기들끼리 뭐 그거 하다가 같은 구역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은 붙여주겠다 살려주 그 뭐 승리하는 걸로 쳐주겠다 이지라 해가지고 열심히 죽여놨더니 갑자기 룰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러면서 미친놈들이 그냥 난 진짜 또라이인 줄 알았어 그거 보면서 그냥 처음부터 룰을 바꾸질 말던가 지들이 룰 바꿔놓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보면은 그 독성 있는 베리류 과일 있거든요 그거 이제 둘이 같이 먹고 동시에 자살하려고 하잖아 근데 그거 보고 이제 약간 근데 저는 그 볼 때마다 헷갈리는 게 뭐냐면 과연 캣니스가 진짜 좋아한 건 피터일까 게일일까? 저는 진짜 볼 때마다 헷갈려요. 둘 다 사랑하는 건가? 결국엔 피터를 사랑하게 되는 건가?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게일을 좋아하잖아. 굉장히 명백하잖아요. 근데 피터랑 같이 지내면서 피터를 결국 더 사랑하게 되는 건가? 약간 특히 그 중간 시즌에 가면 근데 결국 그러니까 마지막 결말을 보면 피터랑 백년해로 하잖아요. 게일이 중간에 죽나? 기억이 안 나네. 게일이 중간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 영화 그 1, 2, 3, 4 다 합해가지고 중간쯤 보면 스포 당했다고? 다 본 거 아니야? 그 언제적 영화인데 뭔 스포예요? 그 언제적 영화인데 아직 안 봤으면 스포 당해도 됨.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아바타 불의 길 어떻게 불과제 어떻게 되는지 말하면 스포지만 헝거 게임은 스포 아니야. 중간에 보면 그 캔디스가 게일이랑 다니면서 약간 마음은 피터한테 쏠려 있는 그런 중간중간에 그게 있단 말이죠. 우승하고 나서 그 우승자 마을에 살 때 나는 그때 진짜 약간 뭐랄까 보통은
캣니스는 여자입니다. 뭐 셋 다 남자. 뭐 말도 안 되죠. 셋 다 캣니스 에버딘. 여러 번 보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캣니스 캣니스 보면 이제 그래가지고 보면 너무 어려워. 누구 그때는 누굴 더 좋아하는 걸까 이러면서. 원래 게일을 좋아했고 게일이랑 지냈고 게일이 그 가족들도 다 돌봐줬고 그쵸? 자기 이제 그 헝거게임 나갔을 때 게일이 가족들을 돌봐줬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게일이랑 있는 건가? 마음은 피터한테 더 있는데? 약간 그게 굉장히 어려운 영화였어. 몇 번을 봐도 그 부분은 그 캣니스의 감정 상태에 공감이 안 돼요. 게일한테 공감이 됨. 아니 뭐야 거기 게임 나간다 그래가지고 가족 돌봐달라 그래서 가족도 돌봐주고 다 해줬더니 다른 남자랑 키스하고 오더니 약간 나한테는 식었네. 약간 게 아무리 생각해도 게일한테 그 마음이 그거 하는 거야. 공감이 되는 거야. 가족도 돌봐줬는데. 심지어 가족이 멀쩡한 가족도 아니죠? 약간 정신병 있는 엄마랑 엄청 어린 여자 동생이죠? 하긴 자립할 수 있는 가정이었으면 뭐 남자친구한테 가족을 돌봐달라고 할 수 있었겠냐마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남누지 않는 아이야. 어쨌든 그래도 헝거 게임은 진짜 재밌는 게임이야. 곧 있으면 디코 신청이요? 지금 받아드릴게요. 어차피 뭐 바쁘지 않으니까 다른 거 게임하고 있을 때는 뭐 그거 한데 이거 어떻게 받는 거냐? 지원 오늘이네. 여기 닉네임 칸에다가 닉네임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내 생각에 이거 곧 없을 것 같아. 난 내가 늦게 받은 건 줄. 왜냐면 제가 이제 디스코드를 조금 빡빡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디스코드 자체가 저 방송할 때 아니면 그 소통 금지 뭐 이런 좀 빡빡하게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디스코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만든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 거 그 염탐해보고 싶었는데 약간 아무 그거 없이 염탐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면 좀 날강도잖아. 그래가지고 다른 데를 안 들어가 보고 그냥 저 혼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가지고 저러는 거라 조금 더 그러니까 엄청 폐쇄적이야. 내가 지금 하고 우리 디스코드가. 근데 너무 또 약간 너무 또 그런 소통 풀어놓으면 너무 시끄럽거나 침묵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완벽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칭찬받기 어려운 이 세계에서 칭찬받으면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져? 아, 잠들지 않는 아이야. 저는 이런 거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병먹금. 병먹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먹히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규모가 작으니까 내가 병먹금 해도 이게 병먹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병먹금은 병이요? 뭐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조금 감당하기 약간 고민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병목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무시를 했을 때 그게 묻히면 병목금이 되는 거잖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나는 묻히지 않아. 내가 병목금 한다고 해서 그게 묻히지 않고 계속 제 채팅창이나 이런 데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몇 번째 계정이지. 그게 좀 어려워. 저는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제가 팔로워가 140 몇 명이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150명이야. 얼마 안 남았어. 근데 한 일주일 사이에 진짜 팔로워가 갑자기 한 10명 넘게가 확 늘었어요. 나는 그것도 약간 뭘까?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확 유입이 될 수가 있지? 이게 좋은데 마냥 좋은 게 한 90인데 한 10% 정도는 좀 뭐랄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약간 무서운 것도 있어. 싫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야. 팔로워가 그렇게 확 늘었으면 시청자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오른다던가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팔로워만 는 거지. 그냥 즐겨? 좋긴 해. 곧 프로야. 제가 항상 작년 연말부터 말했지만 제 목표는 딱 프로 스트리머거든요. 근데 얼마 안 남았잖아. 프로 스트리머. 그래가지고 그냥 즐겨. 팔로워 치트키요? 뭔데? 일단 들어만 볼게요. 제가 치트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노래 방송? 아, 노래 방송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던데? 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잘하면서 살면서 노래 잘한다는 소리를 진짜 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방송을 하면서는 그게 절대 안 돼. 아무래도 사람들이랑은 노래방에 가서 그걸 하잖아. 그러니까 장비 이슈? 몰라요. 근데 내가 내 장비 세팅을 해서 노래를 하면 뭔가 이거 일단 제가 폼이 많이 죽었죠. 한참 노래할 때 비하면. 근데 뭐랄까 내가 들어도 노래를 잘하지 않아. 내 생각에 그냥 그 노래방이랑 사람들이랑 노는 그 분위기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분위기나 그 노래방에서의 울림 이런 게 잘하는 것처럼 들렸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평소에 내가 노래를 좀 그런 걸 수도 있죠. 나는 내가 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노래방송 잘 안 해. 내가 내 실력을 약간 바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객관화가 딱 되는 순간 노래방송은 그냥 썩 땡기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디든 노래방에 가면 그냥 약간 소리 잘 지르는 애들 있잖아요. 딱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지. 내가 그냥 적당히 소리 지를 줄 아는 그 정도였던 거지. 내가 노래를 잘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노래가 옛날처럼 안 돼요. 제이팝이요? 저 제이팝도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저 아는 거 베텔기우스랑 나는 최강밖에 없어. 저는 노래도 제가 좋아하는 것만 듣거든요. 좋아하는 것만 듣고 한 사람 것만 듣고 약간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노래 하는데 저는 이제 약간 저작권이나 이런 것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유튜브에 굴러다니는 그런 MR도 못 써요. 괜히 잘못되면 그 일이 커지니까. 나 같은 학과한테 누가 관심이 그렇게 있겠냐마는 유튜브에 제가 진짜 음악 저작권 협회랑 그
금령 반주 하고 다 그렇게 하죠. 근데 나는 그게 마음에 걸려. 그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뭐 되게 잘못됐다거나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한 거야. 그걸 사용하겠다는 선택.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못 하는 거죠. 그 선택을. 그래가지고 제가 금령이랑 그 TJ랑 다 연락을 해봤어요. 써도 되냐고. 근데 이제 쓰려면은 어느 정도 보기보다 착한 편인데 그냥 조금 정신이 투철한 것 뿐이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얘 되게 꽉 막혔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약간 그런 거를 잘 못해요.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뭐 그런 사회적인 약속 이런 거 어기고 약간 이런 거 못해. 그리고 저는 무단횡단도 진짜 안 하거든요. 사실 무단횡단 해도 상관없을 때가 있잖아. 그냥 차 안 지나가거나 진짜 그냥 1차선에 그냥 완전 좁은 골목이나 뭐 이런 데면 그냥 보통 하잖아요. 저는 진짜 웬만하면 뭐 그런 데서도 무단횡단 안 해요. 그냥 무조건 횡단보도로 걷고 착하다. 근데 나는 몰라. 제가 살면서 이게 마냥 착하기만 내가 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걸 못하는 거고 그게 마냥 사람들이랑 어떤 어우러져서 살 때는 그런 면이 되게 별로일 때도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남들은 그냥 다 하는데 왜 니는 그렇게 못해? 약간 이렇게 되면 나만 이상한 애 되고 약간 사람들이 어울리기 힘들 때도 있지.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다닐 때 특히 막 여러 명이서 몰려 다닐 때 있잖아. 7, 8명 이렇게 다닐 때 애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걸 한단 말이야. 그럴 때 나는 마음속으로 엄청 고민하는 거지. 나는 건너기 싫거든. 근데 애들이 다 저렇게 건너는데 나 혼자 그 건너편에 멀뚱멀뚱 있다가 저 끝에 있는 횡단보도 찾아서 돌아서 올 거야?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럼 나는 마음속으로 엄청 내 스스로의 죄책감을 느끼면서 무단횡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약간 좀 그런 데로 갔거든요. 약간 법을 잘 지킬 만한 애들이 있는 그런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그 친구들이랑 다닐 땐 내가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단횡단한 친구들이 뭐 나쁘다거나 그런 게 아님. 그런 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법 배우는 그런 학과였는데 제가 약간 법정 이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뭐 나쁘다거나 뭐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게 아니고 대학교 친구들이랑 다닐 때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뭐 한 번 죄책감 느꼈다고 내 인생이 뭐 변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특히 뭐 이런 유튜브에 있는 MR 쓰고 할 때는 내가 만약에 문의를 안 했어. 문의도 안 하고 그냥 그거를 써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썼으면 그냥 썼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알아버렸어. 그거를 쓰려면 그 반주 제작하는 제작사 측에 어느 정도 페이를 지불하고 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거를 내가 알아버렸어. 그리고 그 뒤로는 절대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야. 음, 물 맛있다. 네, 그래서 그걸 못 써요. 네, 물 맛있어요. 물 잘 안 마셨나 봐 오늘. 물 조금밖에 안 마셨나 봐. 말도 막 하니까 목이 좀 아프네. 그래서 제가 또 유튜브에서는 MR을 잘 못 써요. 유튜브에서 제가 쓰는 MR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의 다 허락을 받거나 그 제작하신 분한테 허락을 받거나 그 유튜브 설명 자체에 써도 된다고
써두신 분들 아니면은 뭐 저작권이 1차 저작권자한테 있다고 써두신 분들 것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부를 수 있는 노래의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아져. 내가 부르고 싶고 부를 수 있어도 MR이 유튜브에 거기 이제 없으면 못 부르는 거죠. 못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 방송을 이게 잘 안 하게 돼. 그리고 노래 방송 또 시간대가 저는 좀 다가구 주택이라 그래야 되나? 뭐 아파트죠.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시간대도 너무 뭐 이런 시간에 부르면 개민폐고 또 낮에만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대가 안 맞고 이래서 점점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마이크도 노래 방송용 마이크도 따로 있어요. 엄청 더 좋은지 모르겠는데 있긴 해. 돈 주고 샀어. 새 걸로다가. 저도 중고는 잘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MR도 어디서 좀 구해야 되는데. 제가 영도를 안 키는 이유도 그거예요. 영도도 사실 진짜 그 방송할 때 많은 분들이 영도 켜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많이 해줬거든요. 영도 키면 그 아무래도 후원이 들어오니까. 근데 영도도 결국 어디서 그 긁어오는 뭐야 거고 그게 긁어올 때 그 영상 제작하신 분이 영상을 뭐 다른 데다가 뭐 다시 뭐 재업로드 해도 된다. 배포해도 된다. 이런 거를 안 써두면 뭐 모르는 거지만 배포하면 안 된다. 라고 써둔 것도 긁어 와서 영도를 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거 걸리는 것도 뭐 정신없고 한번 뭐 영도는 같이 보기 하듯이 다시 보기 이제 안 올리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사실 뭐 제가 영도데이 할 만큼 그 정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영도데이에 내가 영도데이 한다고 영도데이 켰는데 영도가 안 오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또 그런 좀 꽉 막힌 그게 있어가지고 좀 힘들죠.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람.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거죠. 누가 MR 좀 잔뜩 만들어주면 좋겠다. 나나나나 나 검은 그림자 내 안에 깨어나 나나나나 불꽃이 피나 그녀 곁에서 모든 눈을 이제 좀씩 사나워진다 으롱으롱으롱대 으롱으롱으롱대 물러서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노래책이 있어요. 노래책이 보면 거기 노래책에 올라와 있는 노래들은 다 그게 있는 거야. MR을 내가 찾아놓은 게 있는 거야. 노래가 한 50개밖에 안 돼요. 아우 추워. 거의 한 반은 태연님 노래고 근데 심지어 태연님 노래도 거의 뭐
수록곡이어서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하, 춥당. Baby, why I'm so lonely. 아이고 추워. 나는 타는데 너 뭐니? Baby, 너 내 맘이. 아 간지러. 이렇게 코가 간지럽냐? 감기 걸려서 그래. 그쵸? 날 타는데 너 뭐니? 어? 음. 어? 화장실 가고 싶은데.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어제 내가 어디서 이거 MR을 구할 수도 있을까? 얼마 전에 이제 어, 얼마 전에 그거 한 거는 제가 엄청 노래 그 MR을 많이 올린 채널을 발견해서 허락을 받았는데 내가 아는 노래가 별로 없더라고. 아쉽게도. 추워. 근데 저는 약간 노래 방송 하기가 좀 그런 게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굉장히 몇 개 안 돼요. 뭐 어디서 뭐, 아, 이게 원래 이랬나 이게? 아, 짓덜보로 넘어가서 그런가? 제가 막 대중적인 노래를 엄청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따라란. 전 또 딱 제가 듣던 것만 부르고 이러는 스타일이라 이러지 마 제발 떠나지 마 제발 Don't know why Don't know why 너도 뭐 그 노래방송 하겠지. 저는 노래방송 해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이제 노래책에 있는 거 골라주세요. 이래도 아무도 안 골라줘. 일단 보면은 제가 제 노래책 보여드릴게요. 내 노래책에 있는 노래들이 너무 요즘 노래는 아니긴 해. 약간 뭐 헬로 이런 것만 봐도 헬로, 고백 이런 것만 봐도 엄청 옛날 노래죠? 옛날 노래고 보면은 나란 놈이란 이런 것도 옛날 노래고 그리고 태연님 노래 많은데 태연님 노래도 뭐 이런 불티 이런 건 아시는데 왜 나의 워지영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먼저 말해줘 너를 그리는 시간 이거 진짜 다 띵곡인데 개 띵곡인데 모르시죠? 이거 다야. 이거 보시면 태연 노래가 반이고 그래서 뭐 약간 어쩔 수가 없는 느낌?
그리고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계약을 하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반주사 측이랑. 그래서 나도 열심히 커가지고 그런 때가 오길 바랍니다. 계약사랑 그 반주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MR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날이 나도 오기를 원해. 아무래도 회사를 끼면 좀 더 쉽겠죠? 그런 게. 근데 이제 제가 방종을 할래요. 왜냐면 화장실이 가고 싶어요. 화장실이 가고 싶고 이거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방송하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해서 한 12시쯤에 방송할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지만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안 돼요? 왜? 왜 안 되는데요? Why? 이러지 마 제발 떠나지 마 제발 Don't know why Don't know why 왠지 설명하지 못하였으니까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방송도 늦게 켜고 요즘 너무 망나니처럼 행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면서도 행동을 고치지 못하는 것 죄송하고요. 얼른 안정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백수 인생 살다가 규칙적인 삶 살려니까 좀 힘드네요. 벌써 첫날이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약간 요리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거 하게 됐거든요. 요리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리, 그냥 뭐 재료 손질하고 뭐 이런. 저는 이제 쩔이니까 그런 요리까지는 안 시켜주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 재밌는 일하다가 재밌는 썰 생기면은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약간 그런 특히 알바들이 다 그렇지만 뭔가 제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확실히 말해주기가 좀 뭔지 아시죠? 그래도 뭐 재밌는 썰 있으면 제가 열심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7시. 그래서 얼른 준비하고 자볼게요. 어제 일찍 자니까 되게 좋더라. 저 어제 진짜 일찍 잤거든요. 1시? 1시 막 이렇게. 맨날 아침에 7시 막 9시 아침 11시 막 이렇게 자다가 새벽에 1시에 자니까 막 아침에 너무 개운한 거지. 역시 사람은 남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도 제 생활 패턴을 위해서 한번 일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망나니처럼 왔다가 사라지는데도 이렇게 제 방송 봐주시고 저랑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니었으면은 저 혼자 허공에 대고 30분 정도 얘기하다가 아무도 없네 나 갈래 이러고 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저랑 대화해 주셔가지고 1시간 넘게 떠들고 갑니다. 1시간 반. 진짜 얼른 가볼게요. 자꾸 감기 이것도 짜증난다 약간. 내가 이제 엄마한테 오늘 감기가 무슨 얄궂은 게 걸렸다. 이게 무슨 감기도 아니고 내 생각 지금 걸렸는데 되게 약한 감기가 걸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 요즘 감기가 다 그렇대? 이러는 거야. 우리 엄마 패션 F 맞아 아니야? 우리 엄마 F 호소이 맞아 아니야? 내가 얄궂은 감기 걸렸다니까. 요즘 감기가 다 그렇대? 이랬다니까. 어때요?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더 튄 건 확실하죠? 하나님이 어떡한 아니야. 나였으면 이랬겠지. 내 아는 애가 얄궂은 감기야 걸렸어. 코도 막
막히긴 하는데 다 막히진 않아서 숨을 쉬어지고 말하면 다행이다. 심한 감기 걸린 거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러면 다행이다. 안 아파서 다행이다. 여기 있겠지. 어쨌든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차가운 우유 마시고 감기에 걸리는 것 같은데 금방 나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몸은 안 아프거든요. 저는 내일은 진짜 잠 안 들고 바로 방송하러 올게요.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